시험 대비 시험 범위일 것 같아. 일단 현재까지는. 자, 완전히 두 통일 분포는 다른 내용이죠. 이미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다 배웠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누구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누구다 말할 수 있는 확률 변수도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 대응되는 확률까지 결정되는 확률 분포 중에 하나가 이항 분포.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를 지정할 수가 없어서 범위로만, 구간으로만 확률 변수를 표현할 수 있었고, 그 구간 내에 있는 어떤 확률 밀도함수 내에서 구간 내에 있는 면적의 크기를 확률에다가 대응시켜주는 게 이 연속 확률 분포. 그 중에 하나가 정규 분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항 분포는 보통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 변수 x가 누구일 때의 확률이 얼마냐를 물었다면, 왜?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는 최근까지 직전까지 배웠던 얘기가 모르지 않겠지? 구간에 지정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로만 계산을 했던 게 연속 확률 분포였죠. 특히 이항 분포는 이렇게 읊을 수 있는 것 중에 정규 분포는 아예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는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을 확률 변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원래는 없어.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 정규 분포를 이항 분포로 바꿀 수 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만 이 관계라는 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등식이 성립된다는 게 아니라 둘이 비슷하게는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서 외워라. 그러니까 주 메인 내용은 그거예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 시켜서 이항 분포에서 원하는 어떤 확률을, 문제는 이걸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고 있는 내용을 이 내용으로 바꿔서 풀어보겠다는 게 이 단어의 핵심이거든. 다시, 첫 출발은 얘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이 모양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단원을 공부한다고 봐주면 되겠는데요. 말했듯이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절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같은 관계가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이항 분포는 정확하게 어떤 정규 분포로 바뀐다는 말 못해.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근사하게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근사하게. 그걸 잘 들어봐. 이것도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형태만 보고 이렇게 나가는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줄게요. 먼저 이항 분포 합시다. 주사위에 M번 던질 거야. 이항 분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오랜만이니까 적을까? 이항 분포에 필요한 거는 독립식. 그리고 그 독립식에서 어떤 지정된 사건이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한 확률 분포를 우리는 특별히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항 분포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수많은 이산 확률 분포들 중에 하나가 저거야. 이항 분포. 그런데 이항 분포의 자격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를 들어봤습니다. 주사위 M번 던질 거고 사건 A는 뭐냐? 이 내에서 일어난 사건 A는 3의 약수라고 할까? 또 문제를 쉽게 넣을까? 3의 약수? 아니 그냥 3의 약수를 하죠. 3의 약수가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확하게 이형분포와 같지? b 시행의 수는 n번, 각각의 시행마다 3의 약수는 1하고 3이니까 6개 중에 1, 3, 2개, 확률은 3분의 1 맞나요? 이렇게 생긴 이형분포 문제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뭘 얘기한다는 거냐면 이 이형분포를 이렇게 표현되는 이형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겠다는 뜻으로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할 거는 증명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만 보여준다는 얘기야. 자, 잘 보세요. 시행의 수가 자, 그러니까 시행에서 한 번만 던졌어. 얘들아, 한 번 던졌을 때 3의 약수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지? 3분의 1. 그럼 확률변수 x는 뭐하고 뭐가 가능하지? 확률변수 x가 지금 이 예로 가능한 확률변수 x는 누구하고 누구게? 어? 0하고 1이죠. 3의 약수가 발생하는 횟수 한 번 던졌을 때 3의 약수가 몇 번 나오는지 묻는 거니까 0번하고 1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다가 확률 질량함수를 그릴 겁니다. 확률 밀도함수 말고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를 대입했을 때 확률을 나타내게 해줄 수 있는 함수, 그걸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중요한 말은 아니라고 했어. 해볼게. 여기가 확률 변수 x,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0번 나올 확률 얼마? 안 나올 확률 3의 합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3분의 2. 3의 약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 지금 이 조건에서의 확률 변수는 얘처럼 생겼어요. 자, 이것도 솔직히 계산하기 좀 빡센데 가자.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거 뭐 있지? x로 가능한 거 5번 던졌을 때 가능한 x는 0, 1, 2, 3, 4, 최대 5번까지. 맞습니까? 그럼 확률 변수 x가 0인 거는 0이라는 건 5번 내내 3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3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확률 계산 어떻게 해? 3분의 2에? 잘하네. 3분의 2에 5제곱.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5번 중에 3의 약수가 0번. 그러니까 3분의 1은 0번, 3분의 2는 5번. 그러니까 3분의 2의 5제곱. 맞아? 3분의 2 5제곱 얼마니? 뭐 243분의 32가 되는 건가? 그냥 다 할 생각은 없는데 좀 모양만 보자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퉁쳐버릴 거야. 잘 봐. 한 번 나올 확률은 3분의 1, 51이니까 5 곱할 거고 3분의 1 한 번에 3분의 2는 몇 번? 4번. 그럼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아? 밑에 게 더 크죠? 왜? 여기까지는 4개짜리 똑같고 3분의 2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건데 여기는 4개까지 똑같은 다음에 3분의 5를 곱하는 거야. 3분의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3분의 5를 곱하는 거야. 좀 더 높아지겠지. 요 정도 됐죠.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어차피 계산을 직접 하면 확률 질량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지만 대충 할게. 3번 나올 때가 요 정도, 4번 나올 때가 요 정도, 5번 나올 때가 요 정도, 뭐 4번 나올 때 요 정도, 5번 나올 때가 요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확률 질량수는 시행의 수가 한 번일 때는 요만큼,
시행의 수가 5번일 때는 확률 질량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이제부터는 계속 모양을 봅니다. 시행의 수가 10번이면 그럼 그때의 확률 변수 x는 0, 1, 2, 3, 점점점에서 10까지. 그때 확률 질량함수에 어울리는 함수값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야. 대충 찍어봤더니만. 그리고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늘려볼게. 시행의 수를 100번 정도 하잖아. 그럼 확률 변수 x는 0부터 100까지 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때 그려지게 될 확률 질량함수를 실제로 시간이 돼서 한번 그려봤더니 진짜 놀랍게도 마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무슨 모양처럼? 종 모양처럼 확률 질량함수가 점점 바뀌어 가더라는 거지. 다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는 이상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각각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는데 이항 분포에서의 독립적인 횟수를 늘려나가다 보니까 그때 그려지는 확률 질량함수가 처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게 시행 횟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마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지. 됐어요? 시행 횟수가 많으면 더 심해져. 물론 이게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냐? 절대 아닙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가 무한대로 가야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런데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항상 시작이 0부터 시작이야. 0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종모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무조건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절대 같게 되는 순간은 나타나지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명 불가능해. 이런 이유 때문에 독립시행의 수를 충분히 키웠을 때, 그 충분히 키운다는 말을 일반 교재에서는 뭐로 표현하느냐? 이게 확률이 0과 1사이다 보니까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n과 p를 곱한 결과가 보통 5 이상 또는 n과 p를 제외한 나머지 1-p, q를 곱한 결과가 5 이상일 때 이거 같은 말이야. n이 충분히 크다는 말과 np와 nq가 5 이상이라는 말이 같은 뜻인 거죠. 비슷한 뜻이야. 그냥 결국에는 시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면 이 정도의 횟수 가지고 정규 분포를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서 시행 횟수가 진짜 충분히 커서 내가 보고 있는 확률 질량함수의 그래프가 마치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랑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행 횟수를 하게 되면 중요하다. 요거 가정이나 지금 이 단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때 BNP라고 하는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여기 들어갈 자리 뭐지? 평균.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누구죠? 이항 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계산하더라? NP. 평균, 컴마. 정규 분포에서 분산은 누구지? NPQ. 그럼 표준 편차는 누구지? 표준 편차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루트 NPQ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지. 이게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왜?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을 때 확률 분포,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를 구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때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연속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얘들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다른 애들이야. 절대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지금처럼 어떤 하나의 이항분포를 예를 들어서 시행의 수를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그 늘어난 시행의 수에 대응되는 어울리는 확률 질량함수의 그래프가 점점 처음에는 뭔가 좀 이상했지만 가면 갈수록 종 모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종 모양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항분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독립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면 또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는 걸 MQ의 곱과 NQ의 곱이 둘 다 5 이상이라는 걸 가정하고 있다면 그런데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적당히 크거나 하는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 좀 이따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얘기할 건데 뭐 NQ가 5 이상이니까 NQ가 5 이상이니까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이 정규분포로 문제를 바꿔서 풀게 될 겁니다. 좀 이따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요거까지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보게 될 시험 범위가 될 예정인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왼쪽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잠깐 기록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한 친구들은 이것도 하나 예로 기록해주면 나쁘지 않겠지? 시행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그려지게 될 확률 질량함수 누구? 확률 변수가 누구일 때 확률이 얼마라는 걸 함수 형태로 찍어놓은 점들을 연결한 게 이게 이런 점들이 확률 질량함수란 말이야. 그런데 확률 질량함수가 점점 종 모양의 곡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선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이항분포 문제를 연속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되겠구나. 왜? 그래프가 얼추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페이지 문제 다 풀긴 할 건데 이거에 제일 어울릴만한 예로 80페이지 좀 봐. 80페이지 40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만 듣고 문제 푸는 게 좀 버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봐. 409번 409번 시작해보세요. 지금 한 수업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이항분포를 정확하게 정규분포로 바꿔내는 게 가능하다? 아니야.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는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게 되는 문제들도 좀 이따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누구다가 아니라 그 정답이 대충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근사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참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혀 같지가 않아. 절대 같게 만들 수도 없고요. 다만 비슷하니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이렇게 계산해보면 분명히 이 계산된 어떤 결과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렇겠다고 이제 정답을 말하는 거지. 절대 이항분포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확률의 결과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참값을 유도할 수 없다는 거. 근사값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쌤이랑 한번 지금 배운 내용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확인해 볼게. 1차 등록 비율은 75%, 합격자의 등록 비율이 75%, 그럼 100명 중에 75명,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등록 확률이 100분의 75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줄 밑줄 번호 합격자들 중에서 192명을 뽑아서 조사했다. 그 192명이라는 게 사실은 독립 시행의 횟수인 거지. 생각을 해봐. 어떤 한 명 전화 걸어. 등록할 거니 말 거니. 그 전화 받은 학생이 등록할 확률은 4분의 3인 거야. 두 번째 학생한테 전화 걸어. 등록할 거니 말 거니. 그럼 첫 번째 학생이 등록하거나 말거나 두 번째 학생도 등록할 확률은 4분의 3. 등록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1.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 마지막 192번째 학생까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얘들아 이거야. 192번의 독립시행 각각마다 등록할 확률은 4분의 3인 이항분포 문제죠. 정확하게 이항분포 문제거든. 완벽한 이항분포 문제인데 질문을 볼까? 질문이 132명 이상이 등록했으면 좋겠대. 그 확률을 찾아봐. 질문. 확률 변수 X가 132명 이상의 확률. 등록한 학생 수가 132명인 이상인 학생들의 확률을 찾으라는 거지. 이항분포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숨이 턱턱 막힐걸? 이항분포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뭐지? 하겠지만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이 지금 있는 친구들은 이거 절대 못 푼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볼래? 이거 풀이 어떻게 하는 거냐? 등록한 학생 수가 132명 이상? 그럼 이상 확률 분포니까 등록한 학생이 132명일 때의 확률, 등록한 학생이 133명일 때의 확률 해서 마지막 등록한 학생이 192명일 확률. 이거 계산해야 돼. 그런데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까? 선생님도 못해. 확인해 볼게. 먼저 이거 192명 중에 132명은 등록을 했고, 등록한 게 4분의 3이었지. 등록을 했고 등록하지 않은 애들은 나머지 60명이 된다고 봐주면 돼. 이거 확률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하나뿐만 아니야. 132부터 192면은 몇 개 해야 되는 거? 61개를 해야 된다고. 이런 거지 같은 계산은 61개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불가능하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설명할 테니 들어. 이거 문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외우지 않아도 n과 p를 곱한 결과가 5 이상이고 n과 q라고 하는 4분의 1을 곱한 결과가 5 이상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409번 문제를 볼래? 분명히 이 문제는 이항분포 문제인데 409번 문제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옆에 뭐 있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죠? 아니 이상하지 않아? 이항분포 문제를 알려주고 갑자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알려준다? 그 말은 결국 이런 거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 409번 문제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표가 나와 있잖아. 아니 쓸데없이 이항분포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왜 줘? 바꿀 수 있으니까 주는 거야. 왜? 그때 이제 나중에 판단한다는 거지. 시행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 192명한테 전화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전화했을 때 등록한 학생이 0명일 때,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점점점점점점 192명일 때 그걸 확률 진리감수에 점으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전화를 했을 때 아무도 등록하지 않을 확률은 정말 낮겠지. 싹 다 등록하는 확률도 정말 낮겠지. 보통은 이쯤에서 등록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많다 보니 그 확률 진리함수의 그래프가 진짜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랑 비슷하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어차피 비슷하다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면 이거 참값 구하는 거 불가능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참값을 구할 수 있느냐? 아까 말했지? 절대 참값 구할 수 없어. 다만 여기서 원하는 정답의 근사치를 여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정확한 정답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사하게나마 이 정규 분포를 위해서 풀 수 있다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갈게. 정규 분포로 바꾼다면
계산해줘. 평균 얼마 나오니? 이항분포의 평균 MP 계산해봐. 100, 144, 446, 48에 32, 38, 48. 맞나? 144? 144 맞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게. 분산은 144에다가 얼마 곱한 거지? 4분의 1 곱한 거. 4분의 1 곱한 게 얼마야? 30. 야, 그냥 안 되네. 2분의 얼마지? 아니네. 36인가? 36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뭐? 여기 뭐라 적을 거야? 어차피 표준에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 분산해서 표준 표시했어. 그러니까 여기 36이라 적는 것보다는 6의 제곱이라 적는 게 바람직하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이거에서 이걸 찾는 거야. 지금 봐봐. 이 내용에서 이 결과를 찾는 거랑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계산에서 나올 정답이랑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이걸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무 쉽지 않아? 이항분포에서 이거 찾는 건 더럽게 어려웠지만 정규분포에서 이거 찾는 것쯤이야. 표준형을 시켜주면 끝나버리는 건데 Z는 크거나 같다. 누구분의? 6분의 몇 마이너스 몇? 132 마이너스 144 얼마죠? 마이너스 10인가?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 이상의 확률을 이렇게 Z분포로 만들어진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에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읽어주면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은 어디냐?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같을 거니까 0.5에서 0과 2 사이의 명점을 읽어주면 빼주면 되는 거지. 그게 0.4771에 여기가 0.4771이라고 표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0.5에서 0.4771을 빼 0.0228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거 틀렸지? 아, 마이너스 2 이상이구나. 미안.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A. 요새 왜 이렇게 실수하냐는 거야. 여기 찾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0.5에서 요 부분 0.4771을 한 번 더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게 맞지? 근데 0.9772가 정답이 되는 거였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야. 확실히 말하지만 이 문제가 원하는 정확한 정답이 0.9771이냐? 2냐? 개소리. 절대 0.9772일 리가 없어. 저 분명히 다른 녀석이거든. 그런데 믿을 수는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힘들었던 계산이 어쨌든 간에 참값을 못 구한다면 근사치는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왜? 이걸 나타내는 확률 지정함수의 그래프와 이걸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거의 흡사할 거라서 일치하진 않겠지만 완전히 비슷할 거라서 이걸 이 문제의 정답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는 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어차피 과제로 낼 생각이 없으니까 한 문제씩 풀어나갈게. 시간 되는 친구들은 몇 번을 말하지만 뒤쪽 이어서 계속 풀어나가. 선생님 기다리지 말고 404번부터 시작해보세요. 404번. 가에 들어갈 거 뭐였지? 평균이니까 얼마? 아니 평균이니까 100이 아니죠. 얼마야? MP가 들어가야 되잖아. MP 100 곱하기 5분의 1이 들어갈 자리잖아. 가는 20. 나는 뭐 들어갈 자리? 분산 들어갈 자리 맞아? 그럼 MP로 계산된 20에다 누구 곱하는 거지? 5분의 4가 얼마인데? 16. 그래서 거기다가 16이라 적기보다 4의 제곱이라 적어주는 게 바람직해. 끝냅시다. 그거는 405번 풀어보세요.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 친구들은 잘 풀 수 있도록 하고, 시작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 들어. 100번 중에 100번, 10분의 9가 100번, 100번 중에 99번, 10분의 9가 99번, 10분의 1이 1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독립시행을 100번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각각의 시행마다 어떤 사건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각각의 시행마다 그 이 문제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10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자, 딴 짓들 하지 말고 풀어야지. 뭐들 하고 있나? 자, 그만 쌤이랑 가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아까 말했어. 결국엔 100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고, 원하는 횟수에 거듭제곱되어 있는 게 확률이 10분의 9죠. 그러니까 매 시행마다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9였다는 뜻. 이런 이항분포에서 이 이항분포에서 문제가 원하고 있는 얘는 뭘 뜻하는 거냐? 확률에서 x가 이거 얼마일 때 확률? 96일 때 확률, 97일 때 확률, 98일 때 확률, 99일 때 확률, 나타나는 횟수가 100번일 때 확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건 확률. 발생 횟수가 96번 이상의 확률을 묻고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나 계산할 자신 있어? 이거 계산 못하잖아. 이거 계산 못하면 못해. 이거 죽어도 깨달아도 참고 계산 못해. 이거 뭐 다른 연애 문제처럼 시간만 주면 계산할 수 있다? 무슨 시간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이거 계산기로 해도 오류 날걸? 아닌가? 계산기는 100% 에러 날 거고, 컴퓨터로 하면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 아닐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계산이야. 그걸 아니 충분히 많으니까 시행횟수가 이 정도면, 이 100번 정도면 확률 횟수가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96일 때, 97일 때, 98일 때, 99일 때, 100일 때. 확률 실력수가 진짜 이렇게 생긴다니까? 정말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종 모양처럼.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처럼. 정규 분포처럼. 그래서 이 계산을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정규 분포로 바꾸자. 비슷할 거니까. MP 얼마죠? 평균? 90. 거기다가 10분의 1 한번 곱하면 얼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 계산은 이거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계산을 이 정규 분포로 생각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결론은 Z가 몇 분의 3분의 몇 마이너스 몇? 96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얼마? 6. 그래서 Z가 얼마 이상일 확률? Z Y축 Y축 축으로 하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함수
Z의 크기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네. 0.5에서 0.477 빼면 되는 거니까 0.0228.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만 더 기운내서 하자. 필기 끝내신 분들은 406번. 406번 혹시 끝난 사람들은 407번, 408번 풀어놔. 모든 친구들이 밑줄을 봐줍시다. 두 번째 줄, 충분히 큰 자연수 n. 동전을 충분히 많이 던졌다는 이 말은 보자마자 이거 정규 분포로 풀어달라는 얘기구나. 거기다 밑줄 그고 적어놔. 정규 분포로 풀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진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이항분포 문제에서의 확률 구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하냐? 저 어마무시한 계산을. 확률 변수 x가 누구 이상은커녕 특정 누구일 확률 찾기가 힘들어. 실행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걸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자는 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요. 어려운 거 없어. 어렵게 느껴야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학생들이겠지. 이항분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규분포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지금 통계에서 하고 있는 내용 아무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어렵겠지. 그런데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풀면 된다고요. 자, 갑시다. 이거 뭐야 이거. 동전 n번 던졌다잖아. 그리고 앞면날 확률 2분의 1인 거니까. 그런데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는다며. 그러니까 완벽한 이항분포 문제지 뭐가 아니겠어. 이항분포 문제가 맞아. n번을 던졌고 각각마다 동전의 앞면이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0, 1, 2, 3, 만약에 정말 재수 좋다면 n번 모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항분포 문제인데 n이 충분히 크다고 하니 이 계산하기 전에 좀 이따가 이 계산을 할 때 사용해야 되는 확률 분포를 예로 가는 게 아니라 평균 NP 분산은 2분의 1하고 곱하면 4분의 n이면 필수자는 루트 4분의 루트 n. 여기 또 루트 나오니까 좀 쫄리긴 하네. 그래서 기억해.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이 문제는 얘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정규분포로 푸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절대값
이거 분명히 풀 수 있으니까 좀 이따 풀긴 할 건데 잘 할 거지. 그럼 확률변수 x가 누구부터 누구까지일 거거든. 누구부터 누구까지를 이걸 가지고 푼다 생각해봐. 그럼 이런 계산 나오지 않겠어? 심지어는 시행횟수 n번이 몇 번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몇 번인지도 몰라. 그럼 계산은 더 힘들겠지. 그런데 시행횟수가 많다고 하니 정기분포로 풀자 뜻이에요. 그럼 시작합시다. 일단 절대값부터 풀어볼게. 확률 x 마이너스 2분의 n은 마이너스 2분의 2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2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뜻이겠죠. 그럼 나 이거를 풀 건데 땡큐인데? 확률변수 x 마이너스 평균이 나와 있네. 표준화할 때 아니 우리 표준에 이거 하잖아. 그런데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넘길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여기에 x 마이너스 평균이 지금 센터에 잡혀있는 중이니까 z 만드는 거 오히려 더 쉽겠네요. 그럼 양변을 누구로만 나눠주면 끝나는 거지? 시그마 2분의 루트 n으로만 나눠주면 끝나는 거네. 잘 봐. 자, 승리하고 시작할게. 2분의 루트 n으로 여기도 2분의 루트 n으로 여기도 2분의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돼. 나눠주면 표준화가 끝난 거예요. 표준화가 끝났습니다. 이게 Z거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그러니까 Z. 그 Z가 이거 잘못 풀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이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1부터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1부터 이 약분하면 플러스 루트 n분의 21까지 그렇게 계산된 확률이 0.954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이쪽에다 할게. 표준 정기분포 나타내는 확률 일단 그립시다. Z Y축 대칭관계니까 여기하고 이 정도로 할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1 여기가 플러스 루트 n분의 21까지 이 면적이 0.954 이상이라는 건 0.954의 절반인 0.477 여기가 0.477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니? 954의 절반이 0.477 맞지? 맞아. 여기가 0.477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럼 표 없던데? 있네. 406번에 표는 없죠. 맨 마지막에 나와있네. 0.477의 면적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래. 여기가 정확하게 2가 되면 이게 0.477이 되는 거예요. 그럼 0.477 이상이 되려면 이 경계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루트 n분의 21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루트 n은 작거나 같아야 된다.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n은 작거나 같아야 된다. 4분의 2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약분은 얼마니? 110점 얼마인가? 110점 얼마가 나온 거 맞아? 그 110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네? 최대값은 얼마겠어? 110이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n이라는 건 시행횟수, 자연수가 되는 걸 테니까 110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건 110을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다른 문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예상에는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406번이 아닌가 싶네요. 자, 다시 기록해놓고 407번, 408번은 아까 처음에 했던 409번이랑 문제가 너무 비슷해 보여. 느낌상으로는 비슷하게 풀릴 것 같기도 하고 푸다가 마무리하고 두 문제까지만 풀고 잠깐 쉽시다. 7번, 8번 풀고
자, 그만. 표현했습니다. 720번은 동력시행. 1의 눈이면 확률 6분의 1이거든? 아, 완벽한 이항 문법네. 이거겠지? 그리고 질문이 뭐였느냐? 이걸 가지고서 확률 변수 x가 135 이상의 확률을 찾는 거야. 자, 여기 봐. 자, 끔찍하지만 그래도 좋긴 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 x가 135일 때 확률 더하기 확률 변수 x가 136일 때 확률 더하기 그렇게 맞네. 확률 변수 x가 721 때 확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가 이거야. 135 이상일 확률이라는 건 135 이상으로 나올 확률이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135일 때부터 720일 때까지 확률을 구해서 더해보라는 건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 하나조차도 계산 못한다. 사람도 못하지만 컴퓨터도 계산하기 힘든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더라는 거지. 아니, 그리고 한 번 더 말할게. 아니, 왜 407번 문제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냐고. 분명히 문제의 형태는, 문제의 시작은 이항분포인데 왜 정규분포를 계산할 때만 필요한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냐. 정규분포를 바꿔서 풀 수 있으니까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걸 누구로 전환할 거냐? 정규분포로 전환할 거다. 평균 얼마죠? 120. MP니까 120. 거기다 누구 곱해야 되지? 6분의 5 곱하면 얼마지? 100. 그러니까 10의 제곱으로 바꿔서도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거에서 이걸 가지고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문제가 묻는 이거를 푸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들어가는 거고. 생략하자. 암산해서 적을게. 10분의 135 마이너스 120이니까 10분의 15 맞아? 10분의 15는 얼마? 1.523.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묻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정답은 0.5에서 0부터 1.5까지의 면적이었던 누구? 0.4332를. 아니, 이게 진짜 선생님 수업 좀만 집중해서 들었던 친구들, 들은 친구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쉽고 맨날 풀 때마다 문제가 똑같은 풀이를 풀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 정말 조금만이라도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뭐가 다르게 푸는 게 하나도 없는 단원이 이 통계 단원이야. 불안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도 지금 선생님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 꽤 많을까봐.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 좀만 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계산에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주면 그 계산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다는 걸. 계산이 간단하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때 써야 되는 방법이 일관된다는 걸, 일관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자, 마지막 문제 시작해보자.
자, 쌤이랑 계산 끝까지 마무리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답 나오기 직전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갈게. 지금 이거 찾는 문제죠. 그래서 원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률별수 x가 435일 때 확률, 436일 때 확률, 437일 때 확률, 그렇게 해서 확률별수 x가 마지막 480일 때 확률을 다 찾아서 더해야 돼. 적기 싫어도 말로 할게. 저 첫 번째 거 x가 435일 때 확률 계산하는 거 말로 할게. 독립생 확률이니까 정답은 900C 435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의 435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900 마이너스 435제곱. 그럼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2분의 1의 435에다가 또 2분의 1에 제외하면 결국엔 2분의 1의 900제곱 되는 거야. 맞지? 확률이 같은 거니까. 2분의 1의 900제곱도 문제지만 900 컴비네이션 435 계산할 자신이 없다. 하나도 힘들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정규문법으로 바꿔서 평균 얼마입니까? 450. 450에다 2분의 1 한번 넣으면 얼마 나오니? 225 누구의 제곱이니? 이걸로 풀면 된다는 거죠. 이걸로 문제가 원하는, 한 번 더 적자. 이거는 확률별수 x가 435부터 4801 때까지 확률 찾는 거 어렵지 않다. 표준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Z로 바꿔주면 암산 가자. 몇 분의? 15분의 435 마이너스 450 얼마인데? 그럼 15분의 마이너스 15니까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15분의 30이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2까지. 그래서 요것만 한 번 더 보시고, 사실 이제 안 그래도 되는 지경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표준 정규분포를 할 때는 우리가 누구? 평균이 0이면서 표편이 1인 정규분포를 할 때는 확률 결정식 그래프로 옮겨준 다음 거기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읽어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0부터 1까지랑 0부터 2까지 더하면 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랑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랑 0부터 2까지 맞지? 두 개 더 얼마지? 8185가 맞겠네. 0.8185가 정답이 될 거고, 치기 전에 잠깐 정리할게. 분명히 문제가 원하는 참값은 이걸 계산을 해야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건데 그 정답이 얘랑 얼추 비슷하다. 같다고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산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슷한 답이라도 적는 게 낫다는 얘기야. 자, 수고들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지읍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410번) 시작해보세요. 410번. (10명) 중 8명 승선한다는 건 5분의 4, 10분의 8의 확률로 대한다는 거지.
문제 이해하는 것만 좀 도와줄게. 다들 뭐 잘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340명 정원인데 예약을 좀 많이 받았어. 400명이나 받았다는 거죠. 400명 받아놓고 340명만 태울 거니까 그 예약한 인원 중에 60명 정도는 예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 거겠지. 정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멍하니 있는 친구들 2명 보이네. 분명히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푸는 요령 조금만 익히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야. 뭐 재미라기보다는 문제가 잘 풀리니까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거겠지만 그 정도로 할만해 진짜. 다른 단원이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나만 모르는 거 아니겠지? 많은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잘 풀 수 있는 풀이 요령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 정도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의 단원이라고요. 자, 풀이는 두 종류로 할 수 있어. 만약에 기준을 승선하는 인원으로 기준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풀이로 하면 되고, 예약을 취소하는 애들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 취소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선생님 뭐로 풀까? 어차피 결과는 같아. 칠판에 이미 승선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선생님은 승선으로 갈까? 이항분포 맞습니다. 이항분포 맞고 400명이 예약을 한 거고 각각의 인원들마다 승선할 확률은 0.8이 맞고요. 이거에 어울리는 질문은 뭐였느냐? 질문은 뭐였냐면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승선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지? 340명? 340명 이하면 되는 거죠. 340명 이하면 되는 거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친구들은 예약을 취소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이항분포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예약을 취소한 인원이 60명 이상일 확률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걸로 계산하든 이걸로 계산하든 똑같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뭐가 더 편할지 모르는, 많이 뭐 편할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미 선생님은 이걸 잡았으니까 이 내용으로 가겠다고. 혹시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잘못 푼 거 아닙니다. 잘 풀고 있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해석은 아니 이거 장난 아니잖아, 그치? 장난 아니잖아. 확률에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점 340일 때 확률 계산만 341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도 먹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꾼다. 평균은 5, 8, 40, 8, 8, 8, 4, 32, 320. 320에다가 Q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지. 5, 6, 30, 5, 4, 20, 64. 그래서 표준 배차는 8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승선하는 인원이 340명 이하가 돼야 정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건 표준화시키게 되면 Z가 8분의 20. 8분의 20이면 8, 26, 8, 5, 40. 2.5.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습니다. 그럼 0.5에다가 0부터 2.5까지 0.4938 나오면 되는 거 0.9938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9938이니까 3번이 아닌데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필기 필요한 친구들 간단하게 필기해놓고 지금 3난이도로 표현되어 있는 411번, 412번이 412번은 좀 다른가? 근데 411번은 같네. 지금 이 설명 바탕으로 해서 411번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답을 먼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시작해봐. 이 문제도 뭐 일부러 취소를 하지 않을 확률 90%를 가지고 푸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솔직히 그렇게 풀 필요는 없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도 뭐 취소율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 질문도 취소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반대로 취소하지 않을 인원수로 바꿔서 풀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갑시다. 선생님이 정답도 예쁘게 본인의 힘으로 찾으려 하고 시간도 너무 적게 줬지? 가자 그래도. 100명. 독립수행 100번 한 거야. 매 사람들마다 취소할 확률은 10%가 맞고요. 질문은 이 조건으로 취소하는 인원수가 16명 이상이 되길 바란다는 거. 잠깐 말했던 거 해볼까? 100명 중에 취소 안 할 확률은 10분의 9. 16명 이상이 취소할 확률을 묻는다는 건 84명 이하가 취소를 안 할 확률을 이걸 풀어도 된다는 얘기였던 건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취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제를 취소 안 한 걸로 바꿔서 풀 이유는 없다는 거죠. 계산을 못 해내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을 얘로 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걸 바꾸자. 정규분포로 평균은 NP 10 거기다 10분의 9 곱하면 9니까 표준 편차는 3으로 한 번만 더 박스 칠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이 내용은 이 녀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으로 계산을 해주면 정확한 참값은 얻을 수 없더라도 근사치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표준화 시킵시다. 3분의 16-10이니까 3분의 6, 2 이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프 안 그리면 되지? 2 이상이면 0.5에서 0부터 2까지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5에서 0.4772를 제거한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1번의 정답이 412번은 진짜 시간 좀 많이 줄게. 한번 정답 끝까지 읽거라. 412번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412번이 점수를 얻는 것만 있었다면 잃는 게 없고 얻는 것만 있었다면 쉬운 문제였겠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가 나왔을 때 점수를 잃기도 한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뭐 풀고 있다 보면 알겠지만 1차 부등식 하나만 더 풀어주면 되거든요. 1차 부등식. 점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부등식 하나만 계산 잘해주면 나머지는 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1차 부등식 계산을 못할까봐, 1차 부등식을 만들지 못할까봐, 그게 지금 걱정이야, 선생님은. 혹시 안과에서 다래끼 이렇게 수술해본 적 있는 사람 있나? 안과에서? 없어? 아, 무서워 죽겠네. 금요일날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업 못해요? 응? 수업 못해요? 아니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쉬고 싶은데 시험 대비니까 해야지. 아니 그 생각도 해봤어. 학생들이 좀만 아프면 결석하니까 나도 좀만 상태 안 좋으면 쉰다고 할까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 쉬고 안 쉬고 떠나서 지금 너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아플까 걱정되기도 하고. 자, 가보자. 1600번. 선생님은 미리 얘기한다. 10점을 얻을 수 있는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지정할 거야. 그럼 이항 분포는 이렇게 표현되려나? 1600번의 독립시행에서 x가 나타날 확률은 5분의 1. 10점을 얻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근데 원하는 게 832점 이상이거든. 선생님이 말했던 건 그거야. 832점 이상이 나오게 하려면 점수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될 건데, 점수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1600번 중에 x번만큼 10점을 얻을 거니까 점수는 일단 10x점. 1600번 중에 10점 얻는 게 몇 번 나왔다고 얘들아? 1600번 중에 10점을 얻을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x번. 그러니까 점수는 10x점이 되는 거고. 그럼 2점을 잃는 횟수는 몇 번 나온 거지? 1600만이 맞아. 1600 마이너스 x번만큼은 오히려 2점씩 잃게 되는 거야. 그게 832점이라고 했니? 이 부등식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부등식을 만들지 못할까봐 선생님이 걱정을 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계산합시다. 12x 결론만 적을게. 12x 맞지? 마이너스 3200 마이너스 3200 넘기면 플러스 3200 3200 넘기면 4032점. 그럼 12로 나눠주면 되겠네. 12로 나눠주면 36. 시험 안 나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43 36 72. 다행이다. 336번. 그러니까 832점 이상 얻고 싶으면 832점 이 뭐래 832점 이상의 점수를 얻고 싶으면 10점을 얻을 수 있는 그 횟수가 336번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336번. 이거 내가 별로 정도 이거 안 적어줬네. 이 부등식을 계산했더니 x가 336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야. 이 부등식의 풀이가.
그래서 832점 이상을 얻기 위한 10점 획득 조건은 336회 이상. 그럼 이제 또 계산 똑같아지는 거지? 이제부터는 뭐 많은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어디 갔어? 아이, 정규분포로 바꿔놓지도 않았어, 선생님이? 안 바꿔놨네. 바꿔놓읍시다. 정규분포 평균은 5, 35, 5, 20, 320. 320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5, 6, 30, 5, 4, 20. 64 곱하기 4, 8, 2, 8이 16의 제곱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항분포는 이런 정규분포를 근사하게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Z는 시그마 16분의 336 마이너스 320. 336 마이너스 320이니까 16이네요. 1이겠네. 그래서 결론은 0부터 1까지 해서, 0.5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0.16이라고 말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나봐요. 시간이 또 애매해졌으니까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냅시다. 400 순서대로 하지 뭐. 413번 풀어보세요. 413번. 일단 우리 시험 대비는 교과서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거기 적혀있는 날짜까지 꼭 풀어와. 다음 주 수요일까지요. 풀어오는 것도 좋고, 풀어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교과서 보고 채점까지 하시면 좀 좋겠네. 혹시 채점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날 해설 교과서 답지까지 프린트해서 주긴 할 거야. 대신 여기서 채점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낭비될까봐 채점을 할 수 있다면 좀 미리 채점도 해와. 풀어오는 건 당연하고. 자, 시작해볼까? 이항분포 맞지? 과자, 조산 과자는 100개. 그러니까 100번의 독립시행. 그 시행마다 무게가 미달일 과자가 나갈 확률은 10%.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겠죠. 시행에서 충분히 크다면 인정할 수 있어. 정규분포로 바꿀 겁니다. 평균은 MP. 여기다가 10분의 9까지 곱하면 분산. 그러니까 9. 그래서 표준편차는 3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이때 이 문제의 질문은 미달인 과자가 A개 이상인 확률. 미달인 과자의 개수가 A개 이상일 확률이 0.028이 되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표준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마지막에 이제 좀 크게 그려볼까요?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이거 어떤 정규분포냐? 기억해. 평균은 0이면서
표준 편차는 1인 정규 분포.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꾸는 걸 표준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 시킨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던 3분의 a-10이라는 숫자가 이쯤에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그 이상의 확률, 여기가 0.0228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바꿔 말하면 여기가 0.477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을 거고, 0.4772가 되는 건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럼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따라서 A는 16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 정답은 3번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표고도 했고, 말했듯이 혹시 도농고 확통 시험 범위 변경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최대한 빨리 말해줘야 돼. 수업 시간에 말해주지 말고 변경되는 게 혹시 발생된다. 그럼 선생님한테 바로 문자로 보내. 진도 더 나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나눠준 프린트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풀어오는 것과 채점 외우는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수고들 했어.